자, 지금 책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VOO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 있는 놈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뭐뭐 해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동사에서 자, 동그라미 치세요. 뭐뭐에게 하는 목적어, 다른 말로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뭐뭐을르리라고 얘기하는 직접 목적어 두 개를 취하는 문형을 보통 SVO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형식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SVO, 자, 뭐뭐에게라고 하는 것은 간접 목적어, 뭐뭐을르는 직접 목적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얘를 지금 간접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문제 풀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이 간접 목적어는 대체적으로 누가 많이 들어가냐 하면은 사람이나 동물 같은 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뭐에게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직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많이 들어가냐 하면은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동물이 받을 수도 있고 이 동물이 주어야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주어는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동사한다. 근데 대부분 이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주는 동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이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야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야는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간에 전치사 3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느냐? to,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of, 요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3마리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해 줍니까? 어떨 때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쓴다 하는 건 누가 결정 지어줘요? 동사가 결정 지어주죠. 그래서 그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라 그랬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대화를 전제를 깔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to 같은 경우에는 대화상에 있는 물건을 뭔가 전달할 때에, 그러니까 바로 있는 거를 전달할 때 쓰는 동사들이 많이 있었고, 책에 어차피 거기 해당되는 동사들 다 나옵니다. give, tell, show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for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거. 그래서 보통 처음에 for를 우리가 뜻을 외울 때는 뭐뭇을 위해서라는 말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는 make라든지 buy라든지 cook이라든지, 그래서 시간이나 돈이나 또는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외우라고 얘기할 때 뭐 그냥 막말로 얘기하는 거 뭐 make, buy, cook, get, find 이렇게 들어가서 MBC, get, fin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외우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of 같은 경우는 주로 질문하다, 묻다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책을 잠깐만 좀 보세요. of 다음에 ask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묻다, 문의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책마다 조금씩은 달라가지고 몇 개 단어를 좀 더 쓰자면은 ask 말고 하나 좀 쓰세요. inquire 하는 단어. inquire 하는 단어도 문의하다, 물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문의하다입니다. 문의하다. 문의하다입니다. 또 이상하게 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문의하다 익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뭐 문의를 새기는 빗살무늬 토기도 아니고, 아시겠죠? 이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이런 단어도 쓰인다고 얘기합니다. demand 하는 단어. demand라는 단어는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inquiry나 demand 같은 경우는 잘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ask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ask는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천일문을 하면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들어갈 때는 말 그대로 해석의 본질을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동사 같은 놈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들 전부 다 이제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주려면은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받을 물건이 있어야 된다. 그걸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물건을 준다. 그러면 받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문장 형성이 안 돼요. 한마디로. 나는 민기에게 볼펜을 준다. 나는 볼펜을 준다. 누구에게 이런 말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야. 왜? 이런 동사들 때문에. 저 수요 동사들 때문에. 그래서 그 특징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단어 뜻 한번 체크해 봅시다. 빨리 불러라. give, teach 이건 아실 거고. bring은 뭡니까? 주다. 예, 가져다 주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져다 주다도 되고 이게 가지고 오다도 돼요. 그 다음에 lend는 뭡니까? 빌려주다. 빌려주다죠.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빌리다는 뭡니까? 바로. 옳지, borrow죠. B-O-R-R-O-W. 그 다음에 hand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제출하다. 그렇죠, 제출하다. 정확하게 hand in 이런 게 들어가죠. hand 무슨 뜻이에요? 손 이렇게 하지 마라잉. 자, 그 다음 pay는 지불하다. 지불을 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offer 별표치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안하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공하다. 아시겠죠? 제안하다 할 때도 보통 offer란 말을 쓰기는 씁니다만 그때는 수요동사 얘기는 아니고요. 다르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tell 당연히 말해주다겠죠. 그 다음에 promise, wish 여기서는 뭐 소원을 빌어주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for, buy, get, bring. 자, bring이 지금 2번 나왔어요. 왜 2번 나올까요?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bring이 만약에 to를 쓰는 경우라면요. 야, 서지현 저기 폰 하나 갖고 와. 이래 돼요. 그럼 이때 쓸 때는 to일까요? for일까요? 투. 이땐 to입니다. 왜? 대화상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이 공간 안에 그 물건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서지현 내려가서 프린트 갖고 와. 이러면 이땐 for입니다. 왜? 지가 내려갔다 온 시간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ake, find, call, cook, order 이건 뭐 주문해주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choose는 골라주다, 선택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골라주다, 선택해주다. prepare가 무슨 뜻입니까? 준비시켜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prepare를 많이 왜 알고 있냐면은 준비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윤영 추블락한다 지금. 자, 그 다음에 of는 ask를 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41번 예문에 Life doesn't give people a second chance 합니다. 인생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잘 해라 이런 이야기죠. 42번 해석시키겠습니다. Time and experience will teach you priceless lessons 합니다. 조민서이. 경험하는 시간은 당신의 아주 귀중한 수업을 가르칩니다. 자, 이 문장에서 time and experience가 주어입니다. 시간과 경험입니다. 동사는 당연히 will teach겠죠.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요? 당신에게 가르쳐 줄 거래요. 그리고 이 priceless 별표치입니다. 저번에 아마 invaluable valuable 하는 단어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priceless라는 단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물론 그렇게 다 풀었으면 좀 해석이 복잡하겠지. 그래서 그냥 귀중한이야. 아시겠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뭐가요? 시간과 경험.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이차민. 아무도 당신에게 평화를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아무도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빼고 안 뺏겼다는 티가 나네. 자, 지금 여기서 no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but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but이 가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요, 뭐뭐 외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뭐뭐을 제외하고. 그러면은 아무도 can bring you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요? 당신 자신 외에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야 돼. 이 문장을 그냥 무턱대고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 직역하면은 그대로 이해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이 뭔가 좀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요. 그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거는 지 자신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뭔가 뭐 차분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짜증나고 이런 거는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지가 스스로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겨.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화가 남. 이렇게 3번만 외치면 그 화가 누그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짜증남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그냥 그게 누그러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자 44번 가겠습니다. Imagination offers us feelings of happiness 합니다. 정민기. 상상은 우리에게 행복의 감정을 준다. 자 상상력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게 뭐를요? Feelings of happiness라고 하는 것을 행복의 감정이라고 그렇게 직역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 그냥 행복감이에요. 행복감. 그래서 행복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배경 지식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상상력은 결국은 창의력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창의력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새로운 어떤 물건이나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물건이나 새로운 어떤 환경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고등독해 지문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하는 소리야. 많이 나오니까. 45번. 요거 제일 쉽네. 이윤열. 네? 해라. 나는 너가 즐거운 여기에서 보내기가 참 해석 참 성의없게 한다 진짜. 말 좀 똑바로 하지. 자 나는요 당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수행평가 때 그렇게 발표하면 다 빵점이야 그냥. 수행평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박또박 얘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진짜야. 지금 내가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요 다 고등학교 가서 그런 식으로 태도를 하면 다 점수 마이너스 된다고요.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자 46번 혜령이. 돈은 살 수 없다. 우리의 좋은 건강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돈은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사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37번 The friendly librarian found the student a book about Roman history. 혜정이. 친절 사선을 찾아주었다. 로마 역사에 관한 책을 학생에게. 네. 자,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요거는 내가 단어 하나만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친절한 사선은요. found 찾아주었습니다. 뭐를요? 그 학생에게 그 책을 찾아주었대요. 근데 무엇에 관한 책이냐? 로마 역사에 관한 책을 찾아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저기 found라 하는 단어 있잖아요. 원래 동사 원형은 find인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독해 공부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가서 엄청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약간 몇 가지 특징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지금 이 find 같은 경우는 목적어, 명사가 2개가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찾아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find라는 단어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게 되고 뒤에가 형용사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잘 보세요. 들어가게 되면 이 find는 무슨 뜻이냐면은 알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런 거죠. I found 이윤영. 갑자기 내가 피곤한이라는 단어가 왜 안 떠오지? tired.
나는 윤영이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구조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find 다음에 접속사 that을 쓰고 뒤에 주어 동사의 한 문장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놔라 이거. 자, find라는 단어는요. 뒤에 구조가 어떤 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뜻이 달라져요.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 뭐뭇을 찾아주다야. 정확하게 말하면 찾아주다고. 뒤에 나오는 이런 명사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뭐가 뭐뭐 한다라는 사실을 find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구나 하고 알아낸다,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특히 밑에 세 번째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고등학교 수능 독해의 대부분의 유형들은요. 항상 실험 연구 설문조사가 꼭 나와요. 그러면 실험 연구 설문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값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이 find야. 그리고 that 주어 동사 이 구조야. 그리고 이 역할이 결국 뭐냐 하면은 전체 글의 하나의 어떤 주제를 찾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튼 작살나요. 이거 그냥 연구는 발견했구나. 그래 알았어 내 해석 완벽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네. 48번 수지 수지 안 했네. 김민지 네, can I ask you a favor? 당신에게 부탁 안 해도 될까요? 하세요. 하세요 숙제. 아시겠죠? 모르는 거 몰라서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휴대폰 볼 시간 5분 아끼면 다 돼요. 시간 투자 하락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숙제 안 돼 있으면 후회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 고등학교 가면 후회하려고. 이건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때때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영작. 일단 주어 있나 없나? 있어요. 있죠. 아빠. 그 다음 동사 뭡니까? 메이크스. 만들어 주신다죠. 그 다음에 여기 빈도부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sometimes. 자, 만약에 우리나라 말에서 요런 놈이 분명히 딱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 my dad sometimes가 안 주어지고 여기 관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분명한 건 이거 말씀드릴게요. 빈도부사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너네 중1 때 배운 거야. 부사 위치할 때 빈도부사. 동사. 빈도부사의 위치는 무슨 동사디 무슨 동사디 무슨 동사 앞. 비동사 뒤. 아니 쏙닥쏙닥거리지 말고 크게 얘기해. 조동사 뒤에. 지금으로부터 잠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해커스 영문법 1학년 하던 시절. 자, 빈도부사는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always가 있고요. usual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often이 있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는 보통 한다 개념이죠. 항상 한다, 보통 한다, 자주 한다, 때때로 한다. 그 다음에 rarely가 있고요. hardly가 있고요. scarce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ldom이 있어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뭐야? 안 한다. 뭔데 그 단어가? 너? 네. 네, 뭐요? 불린다. 얘기했습니다. 네. 자, 내 기초문법 할 시간 없다 그랬다. 예. 할 때 제대로 새겨 들어라. 자, 그런데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다? 조동사 뒤, 비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일반 동사 앞. 쩌디 비디 일합.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 들으신 분은 연희, 혜정이, 민지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느 학원 가서도 이 얘기 다 합니다.
어느 학원 가서도요 조비디 뭐라 조디비디 일합하든지 조비디 일합하든지 조피디 일합하든지 어쨌든 다 합니다. 어느 책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 때때로 가는 점마 어디 쳐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갈 길 잃은 뭐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되어 있을 때 무조건 동사 체크해가지고 아 점마 일반 동사니 그럼 저 앞에 넣으면 되겠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빈도 부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사는 조디비디 일합이다. 예. 꼭 기억하세요. 모든 부사는 조디비디 일합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서술형 문제 풀 때 빈도 부사 똑바로 못 집어넣어가 다 틀려. 고등학교는 뭐 우리나라 말 보여줄 거겠죠?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그냥 치신다고요. 서술형을. 너 서술형 늘어난다 했잖아 내가. 자 그러면 동사 makes. 자 우리가 배운 게 사형식이니까 누구누구에게 Our family. our family 뭐뭐를. Various. 자 지금 보세요.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됩니까? 다양한 요리. 다양한 요리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감자로 만든 겠다고 with potato부터 집어넣으면 안 된다. 예. 다양한 요리. 바이러스. 바이러스 아니고요. 이게 왜 바이러스야? 베리어스지. 자꾸 그럼 눈 베리어. 포테이토. 민기가 한숨 쉬는데. 나를 많이 봐서 그래요. 저 양반 또 시작이네. 하면서. 뭐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봤는데 뭐 이제는 뭐 익숙해질 때가 됐죠. 이 맞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요? 아니. 자 코에 주사위, 이마에 주사위. 그래서 여기에다 주사위.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형식은요.